예, 평택 각구의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여기 평택 각구에 오는 4월 15일 총선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신 공재광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공재광 후보를 당선시킬 자신 있으시죠? 네! 제가 왜 공재광 후보가 이번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당선이 되셔야 된다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이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시책을 다 경험해 보셨어요. 문재인 정부의 시책을 경험해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불안의 심정에 빠졌습니다. 첫째로 안보가 불안하고, 둘째로 경제가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한 불안을 갖게 됐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매일매일의 생활에 느끼시는 느낌이 어떠십니까? 죽을 맛입니다. 경제 상황이 3년 전에 비해서 많이 향상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삶이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출발해가지고서 내세운 게 뭡니까? 1차로 내세운 게 일자리 창출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정권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 집무실에다가 일자리 창출 현판을 걸어놨어요. 그러고서 한 2번 정도 일자리에 대한 소위 효과 선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 일자리 판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없어진 줄 아세요?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됐으니까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정책을 3년 동안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세요? 최저임금 급작스럽게 인상되고 노동시간 단축하고 이러다 보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제일 피해를 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서 매일매일의 먹거리를 벌려고 하는 이 근로자들, 그 사람들 생활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최근에 느끼시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균이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균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처음에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우리의 확진자 수가 지금 10,000명 이상에 달하고 이미 목숨을 잃은 사람이 180명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에 대한 대처를 잘한 양 자랑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도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서 한국 경제를 더욱더 어렵게 정지를 시켜놨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신속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려웠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더욱더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 미래통합당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에 편성된 예산을 한 20% 정도 전용을 해서 재원을 한 100조쯤 확보를 하고 그 100조를 가지고서 이 코로나 사태로 신음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 그런데 지금껏 아무 대답이 없어요. 이거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을 행사해서 재정에 대한 명령을 발동할 것 같으면은 내일이라도 예산을 가지고서 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무런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고 이걸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건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지금 우리의 경제 상황을 참 엄숙하다고 느끼면은 본인 스스로가 결정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 정권은 아주 무능한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3년 동안 경제정책이 실패한 원인도 바로 어디입니까? 우리의 경제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경제정책 방향이 잘못 정해진 겁니다. 그 신뢰로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탈원전 이렇게 해서 잘 나가던 한전이라는 데가 적자를 겪게 되고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전기요금도 내려줄 수 있을 텐데 그것도 불가능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설사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은 경제 코로나가 도달합니다. 경제 코로나가 막 물밀듯이 밀어닥치면은 우리 경제가 지옥의 문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외국의 경제학자가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경제의 성장은 더 이상 될 수가 없고 실업은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경제 주체가 지금 미래가 불안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의 경제 불안한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경제의 불안에서 해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주 신중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4월 15일 총선에서 미래한국당이 국회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이거를 바꿀 수 있습니다. 현 정권이 아직도 임기가 2년이 남았는데 어떻게 바꾸겠느냐 이렇게 의심을 갖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번 4월 15일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이 국회 과반 인석에 차지하는 그 다음 날로 이 정부가 지금까지 수행해온 정책을 변경을 안 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 그 사람들도 이제는 이제 우리가 의회에 강력한 힘이 밀려오니까 그대로 있다가는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지금까지의 정책에서 탈피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의 불안을 해소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4월 15일에 여기에 평택갑구에 출마하신 이 공재강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서 국회에 보내실 것 같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20대 국회의 모습을 보세요. 여당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 거수기 노릇만 하는 허수아비 국회의원 노릇을 했어요. 그 외에 결정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뭐냐? 작년에 굉장히 요란을 떨었던 어느 한 인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잘 아시죠? 조국이라는 법무장관이에요. 그 사람을 국민의 여러 가지의 그 사람이 지내온 과거의 행적으로 놓고 봐서 법무장관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법무장관을 임명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을 대변한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행동한 줄 아세요? 하나같이 거수기 노릇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임명하자마자 한 달 만에
물러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우스꽝스러운 과정을 우리가 겪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엄정한 상황에서 혼내는 소리가 뭐냐? 우리나라 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나라의 기틀을 잡겠다고 노력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마구 공격합니다. 왜 그 사람을 공격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잘못한 게 많아서 그 검찰총장을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미래통합당은 이 검찰총장을 계속 지켜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가 조국을 살려야 되느냐,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켜야 되느냐.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키려면은 2번을 찍고 조국을 살리려면은 1번을 찍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조국이라는 사람은 작년도에 국민의 마음속에서 이미 탄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현명하신 유권자들께서 절대로 1번을 찍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올바르지 않은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여러분들이 꼭꼭 귀중한 한 표를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찍어줄 선거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 귀중한 한 표 한 표가 여러분의 운명뿐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선거를 잘못해서 나라가 잘못됐을 때 나중에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이 정부가 처음부터 무능하다가 또 염치도 없습니다. 그리고 법을 제대로 무시하고서 지내온 정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쳐서 이 산무정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무능에다가 무치에다가 모범을 자행하는 그러한 정부입니다. 이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잘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이곳에 평택갑구에서 후보한 공정한 후보를 적극 지원해줘서 엄청난 결과가 국회에 당선이 될 수 있도록 여러 평택갑구의 유권자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회의원 후보의 필승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국가 안보 도시 평택시와 우리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정한 후보가 평택시 갑의 21대 국회의원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택 시민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우리 김종희 총괄 본부장님께 뜨거운 박수, 연호와 함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희! 김종희!